예랑 씨 같은 네. 경우에는 또 결과가 비슷할까요? 한번 볼까요? 네. 예랑 씨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좀 나아요. 세 여성분들 중에서는 조금 나으신 편. 왜냐하면 체중이 표준입니다. 예, 이게 또 한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한 점수를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근량이 그나마 두 분보다는 조금 더 표준에 가깝죠. 예, 가깝죠. 네. 그래서 아까 정상이라고 예, 했잖아요. 흐림은 흐림이지만 맑다 흐린 정도 예, 예, 맑았는데 그게 흐린 어딥니까?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놀라지 마십시오. 체중을 보면 이상해요. 113.8. 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안 오늘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쓰셨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블랙. 좀 블랙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좀 더 날씬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의상을 굉장히 잘 선택해 선생님 주셨는데요. 너무 네. 얘기하세요. 그래도 체중은 역시 체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체중이 113.8kg로 체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체지방률이 지금 보통 우리가 비만하다고 하면은 네. 체중에 보통 남자들은 25% 이상이면 비만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건주 씨 같은 경우는 25% 훨씬 넘었죠. 41%. 40%를 네.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건주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근량이 평균보다 조금 증가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치료에 그래도 여지가 있으신 거죠. 네, 아직 기회는 있는 거죠. 그렇죠. 기회는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없잖아요. 원주 씨의 또 복부 촬영을 또 다르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가장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제 복부 촬영을 한번 해봤거든요. 선생님, 제 복부 촬영 결과도 선생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거기 가운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많이 보이는데 네. 설마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은 아니겠죠? 네.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네, 그것이군요. 네, 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지방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그림은 보통 우리가 허리에서 요추 4번, 5번에서 한번 사진을 찍습니다. 네. 찍으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등뼈고요. 네. 지금 이 바깥에 차지하고 있는 이 회색이 이제 근육이 되겠고요. 네.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림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다 지방입니다. 그럼 저는 배 안에 다 지방이네요. 근데 지금 네. 이거는 지금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네. 요 군데군데 보이는 요 그림들은 바로 창자예요. 요건 창자고요. 요거는 바로 혈관들입니다. 네. 내장 지방이라는 의미가 무슨 기름덩어리 이런 하나가 턱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군데군데 이렇게 그렇죠. 끼어 있는 거군요. 그리고 위에도 붙어 있고 네. 심장 사이에도 붙어 있고 또 배를 싸고 있는 막에도 붙어 있고 네. 그런 지방들을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주 씨가 좀 위험해서 저희가 네.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다 해봤어요. 네, 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종합을 해보면 일단 간 기능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지만 지방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높은 이상지혈증이 좀 몸에 와 있다 현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대사관 증후군 위험도에 노출이 돼 있어요. 건주 씨의 복부 둘레는 네. 저희 병원에서 재보니까 120cm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럼 그게 대략 48인치가 됩니다. 네, 48인치인데 선생님. 근데 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요. 네. 48인치인데 제가 입는 청바지는 36인치를 입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재는 그 사이즈하고 네. 옷을 맞추는 인치는 좀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36인치의 허리가 맞는 청바지를 입기 때문에 나는 허리가 36인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지내왔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허리가 40인치가 넘는다고 말씀을 48인치 입니다. 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지금 굉장히 또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네. 아까 우리 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으셨어요. 네. 그게 40 미만으로 떨어져 네. 있고요. 네. 세 번째,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이면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건주 씨가 150 커트라인에 딱 걸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만족이 되니까 건주 씨는 죄송하지만 대사증후군이 되셨습니다. 이건주 대사증후군 확진. 네, 이렇게 네 분의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사실 비만은 평소에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식습관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우선 기본 세 끼를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되 아침을 반드시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칼로리 섭취를 하되 조금 더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식사로 하면은 한 숟갈씩 좀 적게 드시면 칼로리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지방의 섭취는 좀 줄이고요. 단백질 섭취는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하루에 물은 1리터 이상 섭취해 주는 것이 우리 몸의 비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들한테 해주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비만이 정말 중요한 질병이구나라는 생각들 어떻게 인식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덕분에.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많이 인식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절 위한 특집이 아니었나. 허리 몇 개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어떤 비만인가 한번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설령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른 비만도 될 수가 있고 또 배둘레가 증가된 복부 비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만에 의심이 되면 비만 전문의를 찾으셔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개개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임복행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한의원. 바로 여름철 건강을 위해 아주 특별한 비법을 소개해줄 분을 만나러 온 것인데요.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헬스 출신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정윤석 한사. 네, 요즘 여름철인데 식중독도 많고 배탈도 잘 나고 여름철에 땀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건강 비결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따라오시겠어요? 과연 정윤석 선생님의 건강 비결은? 바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여름 보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름철 건강 보약의 세계로 함께 출발합니다. 한 사무실, 열심히 업무 중인 두 사람. 그런데 이분 표정이 안 좋더니 급기야 가스 방출. 야, 이게 무슨 냄새야? 또야 또? 내가 원래 소화가 잘 안 되잖아. 냄새가 난다. 여름엔 특히나 찬 음식을 자주 먹게 돼서 소화도 어렵고 탈이 나기 쉬운데요. 찬속을 달래주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이럴 때 딱 맞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늘상 더부룩하고 기운도 없으면서 그냥 배도 이렇게 불러오고 자주 설사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약입니다. 한다는 거를 한방에서는 초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약재를 볶게 되면 약재 안에 있는 그 유효 성분들이 밖으로 추출돼서 이 약재의 약효가 이제 2배로 배가 됩니다. 그래서 볶는 방법을 많이 또 이제 적합하신 분들은 몸이 좀 습하면서 좀 냉하신 분들, 그런데 변이 굉장히 딱딱하고 열이 많고 그리고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아주 마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약을 드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질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여름밤의 불청객, 불면증, 더운 열기, 높은 습도, 불쾌한 열대야로 밤새 양들과도 놀아보지만 결국 잠은 안 오고 아침마다 지치기 일쑤. 잠이 안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가슴에 화가 쌓여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밤에도 열이 몸에 많아지니까 잠이 오지 않고 굉장히 막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여름 보약 둘, 불면증에 좋은 산조인탕. 산조인탕을 만들기 위해선 딱 3가지 재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산조인은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는 사람에게 효과가 좋고요. 인삼은 지친 기운을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고, 백봉령은 기를 보강하면서도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조인탕을 만들어 볼까요? 산조인, 인삼, 백봉령 각 100g 준비. 3가지 약재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고루 섞어주고요. 섞은 약재가루 4g을 작은 냄비에 넣고 물 1컵 반을 부어서 약한 불로 끓인 후에 물이 반 정도 줄면 불면증에 좋은 산조인탕 완성! 보통은 한약은 따뜻하게 먹어야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산조인탕은 충분히 식힌 다음에 차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양기가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밖을 이제 겉도니까 나의 머릿속이 이제 좀
너무 생각이 많다거나 열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따뜻하게 먹으면 오히려 그 양기가 더 이제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게 먹어서 양기를 가라앉히고 음기를 기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게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름에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바로 땀. 기분도 영 찝찝하고 냄새까지 나서 고민인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좀 땀이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좋은 뭐 보약 같은 게 있나요? 흔히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옥병풍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병풍처럼 내가 땀이 안 나도록 나를 막아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약은 달여놓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변질이 돼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분량을 달여놓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고 나서 그리고 또 달여서 드시고 이제 이런 게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올리브 가족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 챙겨 먹는다는 이것은 뭔가요? 네, 이게 오디하고 복분자인데요. 오디는 포도당, 과당, 비타민 A와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신경쇠약이나 당뇨병, 그리고 동맥경화에 많은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복분자는 남성 불임 치료제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한약재입니다. 여름 보양 넷, 성인병 및 노화 방지, 정력에 좋은 오디 복분자 주스. 우선 미리 구입해 얼려둔 오디와 복분자를 먹을 만큼만 꺼내 녹여서 부만 폴에 미리 재워두고요. 거기에 물이나 우유 한 컵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다 갈은 후에 찌꺼기를 걸러내면 빛깔도 예쁘고 맛도 일품인 오디 복분자 주스 완성! 취향에 따라서 뭐 우유를 더 넣거나 꿀을 더 넣거나 하셔도 되고요. 빵을 굽는다든지 쿠키를 구울 때 넣으면 이 보라색 색깔을 내니까 굉장히 영양적으로도 좋고 미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랫동안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늙지 않는다는 오디, 그리고 정력은 물론 눈도 밝게 해준다는 복분자. 찰떡궁합 오디와 복분자는 8월인 지금이 제철이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보세요. 8월뿐 아니라 9월까지도 이어진다는 무더위. 올리브 가족 여러분, 더운 여름을 활기차고 건강하고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한방 건강 비법이었습니다. 다 같이